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섭취한 음식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대사 과정의 장애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대부분은 소화액에 의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연료인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우리 몸의 세포에서 포도당을 받아들여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필요한데요.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입니다. 사실 소아당뇨병이라는 진단은 없습니다. 당뇨병은 진단 시기가 아닌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는데요. 먼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발생하는 1형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발생하는 2형 당뇨병,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일 유전 당뇨병이나 증후군성 당뇨병 등을 포함하는 기타 당뇨병이 있습니다. 주로 1형 당뇨가 소아 시기에, 2형 당뇨가 성인 시기에 발병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1형 당뇨를 소아당뇨병, 2형 당뇨를 성인 당뇨병으로 부르곤 했지만 소아에서도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기타 당뇨병이 모두 발생할 수 있고 최근에는 소아청소년에서 2형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보통 성인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린이 환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단순히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듯 소아 당뇨병도 성인 당뇨병과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소아청소년기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장해가는 시기로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영양 공급이 중요합니다. 1형 당뇨병의 경우 자가 면역 반응이 주된 원인입니다.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바이러스 감염 등의 환경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췌장의 베타세포에 대한 자가항체가 생성되게 됩니다. 췌장의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세포를 자가항체가 공격하면서 점차 파괴되면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게 되어 당뇨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 주된 원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쌓이게 되고 몸에서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혈당 조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형 당뇨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으로 대표적인 것이 비만이 되겠습니다.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치료 계획 수립과 당뇨병 교육을 위한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형 당뇨병은 단순히 운동이나 식단 관리만을 통해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소아 청소년기에는 성인만큼 질환에 대한 인지력을 갖추기 어려워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1형 당뇨병의 발병률은 세계적으로 학동기 아동 1000명 중 2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유럽과 미국에서는 비교적 높은 발병률을 보이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우리나라는 15세 미만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1.4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에서 비만이 증가하게 되면서 2형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형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율이 10년 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고 30세 미만에서 2형 당뇨병 유병률이 2002년 1만 명당 2.27명에서 2016년 10.08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소아 당뇨병을 앓는 아동의 경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래 관계에서의 소외감이나 자신의 질병에 대한 부담감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특히 치료 과정이 길어지거나 식단 조절 등으로 생활이 제한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다 증상과 체중 감소가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3다 증상은 다뇨, 다음, 다식인데요. 첫 번째로 다뇨는 소변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콩팥에서 이를 배출하기 위해 소변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밤에 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실수를 한다든지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야뇨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입니다. 체내 수분이 소변으로 과다하게 배출되면서 갈증이 심해집니다. 세 번째는 다식입니다.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내로 이동하여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하는데 에너지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허기를 느낍니다. 소아청소년 시기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아이가 부쩍 식욕이 늘고 먹는 양이 많아진 것만으로는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먹는 양이 많아졌음에도 오히려 체중이 빠지거나 야뇨증을 보이는 경우에는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를 실시합니다. 진단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데요. 첫째, 물을 많이 마시거나 소변량과 횟수가 증가하고 체중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있거나 고혈당 위기 상태에서 측정한 혈장 혈당이 200dl당 밀리그램 이상일 때,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일 때, 8시간 이상의 공복 후에 측정한 혈장 혈당이 126dl당 밀리그램 이상일 때, 경구로 일정량의 당을 복용한 후 2시간 뒤에 측정한 혈장 혈당이 200dl당 밀리그램 이상일 때 증상이 있거나 우연히 혈당이 높거나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면 정식으로 혈장 혈당 또는 당화혈색소를 검사합니다. 진단은 꼭 정해진 형식대로 검사해야 하며 고혈당 증상 또는 고혈당 위기 상태가 아니면 반복적인 검사로 재확인 후 진단해야 합니다. 치료 또한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형 당뇨는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한번 파괴된 췌장의 베타세포는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2회에서 4회 인슐린을 주사로 투여하는 다회 주사 방법이 있고 인슐린 펌프를 이용한 인슐린 투여 방법이 있습니다. 2형 당뇨는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경구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당뇨병 환자에서 규칙적인 혈당 모니터링과 식이 조절, 신체 활동 증가는 필수적입니다. 인슐린은 작용 시간에 따라 초속효성, 속효성, 중간형, 지속형 인슐린으로 나뉘며 하루에 2회에서 4회 정도 주사합니다. 하루에 2회 주사하는 것보다는 4회 주사하는 경우에 더 혈당 조절이 잘 되며 하루에 여러 번 주사해도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인슐린 펌프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인슐린 요법과 용량은 환자 개인의 교육 정도와 혈당 조절 상태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당뇨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규칙적인 혈당 측정과 이를 기반으로 인슐린 용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신체 활동, 이 4가지를 모두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점입니다. 또한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학동기에 접어들면 학교에서 혈당 측정을 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놓는 것에 심리적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건강한 삶을 위해 관리하는 질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아시기 발병한 당뇨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질환을 관리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인데요. 격려와 지지를 통해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고 학교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적절한 장소와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반복 교육이 필요합니다. 당뇨병에서 가장 흔한 응급 상황은 저혈당과 당뇨병성 케톤산증입니다. 먼저 저혈당은 혈당이 70 이하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혈당의 증상으로는 어지러움, 식은땀, 의식 저하, 경련 등이 있습니다. 저혈당이 확인되면 15g의 당분을 섭취하도록 하는데 이때 15g의 당분은 대략 설탕 또는 꿀 1숟가락, 요구르트 100ml 기준 1개, 주스 반컵, 사탕 서너 개 정도입니다. 심한 저혈당으로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글루카곤을 근육주사로 투여합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인슐린이 부족한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 발생합니다. 인슐린 투여를 하지 않았거나 감염, 스트레스 등 인슐린 요구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다뇨, 다음, 탈수, 구토, 복통, 빠른 호흡, 의식 저하 등이 있습니다.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수액 치료와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아 당뇨병에 걸린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1형 당뇨의 경우 자가 면역 반응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식습관과는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만을 대표로 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인 2형 당뇨의 경우 단 음식이나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될 경우 당뇨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성장기에 있는 소아 당뇨병 환자는 식사 제한을 할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성장기라고 하더라도 식사 제한은 필요합니다. 식사 제한이라는 것이 혹독한 다이어트 식단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밥이 주식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탄수화물의 비율을 낮추고 단백질의 비율을 높여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소아 당뇨병 환자는 평범한 삶을 살기 어렵다는 편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소아 당뇨병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아이가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규칙적인 혈당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다른 또래 아이들처럼 학업, 운동, 사회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1형 당뇨는 유전적 소인과 자가 면역 체계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2형 당뇨는 생활 습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과 균형 잡힌 운동을 통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리만 잘 한다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아이가 당뇨병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슐린을 주사하는 당뇨병 환자의 식사 관리에서 중요한 원칙은 인슐린 작용 시작 시간에 식사 섭취를 시작하고 인슐린 최대 작용 시간에 간식을 섭취하도록 계획하는 겁니다. 인슐린을 사용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식사 관리에서 인슐린 종류에 따른 작용 시작 시간과 최대 작용 시간, 작용 지속 시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